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어제 기획재정부가 2023년도 세법 개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는데요.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에 방위산업 분야를 신설한 부분이 포함됐습니다. 덕분에 신성장 사업 시설에는 최대 18%에 달하는 임시투자세 공제율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 소식에 오늘 방산 관련주들 일제히 주가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소식입니다. 에코프로비엠이 코스피 이전 상장을 위한 수순에 돌입했습니다. 코스닥 상장 폐지 및 유가증권시장 이전 상장은 다음 달 26일 개최되는 정기 주주총회에서 논의될 예정입니다. 시장에서는 에코프로비엠이 개인 투자자 비중이 높아 코스피 이전 상장이 완료되면 국내외 기관 투자자 및 외국 투자자들의 자금 유입에 따른 주주 가치 상승이 기대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마크 저커버그 메타 CEO를 만날 예정입니다. AI와 관련한 신산업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인데요. 저커버그 CEO는 윤 대통령을 만난 이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구광모 LG 회장 등을 이어서 만날 예정입니다. 현재 저커버그 CEO는 27일 저녁 또는 28일 새벽 입국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열두 시에 찾아오는 히든전략 고수익쇼 급등주 대박쇼 진행의 이가은입니다. 어제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GDP와 또 PC 지표를 발표를 앞둔 상황 속에서 관망세가 짙은 모습이었고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전일 대비 또다시 급등하면서 26개월 만에 57,000달러 선을 돌파를 해냈습니다. 덕분에 가상화폐 전체 시총 또한 2조 달러를 넘어서는 모습 보이기도 했습니다.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좀 매크로 이슈가 부재한 가운데 종목별로 차별화 장세가 좀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방산주를 좀 보자면 수은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처리가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개정안이 최종적으로 통과하게 된다면 일단 방산주들 숨통은 좀 트이게 될 것으로 전망이 좀 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정부가 방산 그리고 반도체 등 시설 설비 투자에 세액 공제를 해주겠다라는 소식까지 함께 좀 더해지게 되면서 오늘 주가 흐름 나쁘지 않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밸류업 수혜로 급등했던 금융이나 자동차주, 현대차나 카카오, KB금융 등의 배당락일이 집중이 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의 흐름 오늘 장중 내내 좀 체크해 보실 필요 있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전반적인 지수 상황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0.47% 상승하면서 2,637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행히 장 초반 대비해서는 계속해서 고점 탄력 높여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동향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가 함께 물량을 좀 담아내고 있고요. 반면 개인 투자자가 오늘 물량 좀 토해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1.35% 상승하면서 865선 지나가고 있고요. 장 초반 대비해서도 아직까지 좋은 흐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동향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은 개인 투자자가 현재 물량 좀 덜어내고 있고요. 반면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 오늘 함께 사자세 보이는 시장입니다. 이러한 시장 속에서 어떤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할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초록밴드에서 임상현 전문가님과 함께 전략 세워가실 수 있겠습니다.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시면 더 많은 정보 함께 받아가실 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임상현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뉴욕 증시가 혼조세로 마무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코스피 코스닥 오늘 좀 상승 탄력 좀 키워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반적으로 오전장 좀 어떻게 보셨는지요? 예, 이제 지난 어제 같은 경우는 급락이 좀 돼가지고 상당히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오늘 이제 반등에 좀 성공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이제 시장의 흐름들은 단기 과열에 대한 조정이 짧게 시작이 좀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또 제일 중요한 것은 월말에 일시 약세가 좀 떨어질 수가 있는데 고점 대비 연속 코스피 기준으로는 3일 연속 하락을 좀 했고요. 오늘 모처럼 반등에 좀 성공을 했는데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인플레이션 지표 CPI, PPI, PC 이 관련된 지표 부분들이
상당 부분 현재 인플레이션의 또 우려가 지속이 될 정도로 현재 좋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고 금리 인하가 계속해서 3월, 5월, 6월, 3월, 5월 계속해서 이제 미뤄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오를 수밖에 없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펀더멘탈의 또 흐름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그에 대한 강력한 핵심은 자주 강조를 드렸다시피 AI 쪽이 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에 이제 주도하는 부분들도 마찬가지 이제 반도체 쪽, 그다음에 AI 쪽은 연결된 어떤 부분하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경기에 대한 호전 이런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부분이 있지 금리 인하가 언제가 될 것인지 여기에 이제 목매일 필요는 없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차트를 이제 보면서 약간 말씀을 드려보면은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제일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제가 어제도 이야기를 좀 한 것 같습니다. 단기 고점을 쌍봉 고점이 한 5일 쌍봉이 좀 됐죠. 그리고 나서 조정이 되는데 5일 정도 이제 머물 수가 있다. 그래서 오늘하고 내일은 바닥을 다지고 3월 초에 강세가 실현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좀 드렸던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쌍봉 고점 5일 조정 그리고 나서 이제 올라가는 부분에 해당이 되죠. 근데 이렇게 스트레이트 급등이 사실 시작이 됐던 것은 2월 첫날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 보면은 3월 초 부분들이 다시 한번 월 사이클이 바뀌기 때문에 20일 주기 또는 21선 지지 사이클이 형성이 될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는데 코스피 부분들은 현재 종가 기준으로 환산을 좀 해보면은 실제적으로 며칠 조정을 보였냐면은 종가 기준으로 이 쌍봉 첫 번째가 최고점이었죠. 종가상으로 보면은 7일, 8일이죠. 그래서 만약에 내일이면 9일이고 그다음에 3월 첫 거래일이 되면 2주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상당 부분 조정이 어느 정도 완료가 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첫 급등부터 보면은 첫 급등은 약 11일이죠. 약 2주 정도 상승을 하고 2주 정도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이 충분히 주어졌기 때문에 다시 한번 2차 상승이 가능성이 많다고 어제도 이야기를 했고요. 또 이번 주 내내 23,000초에 대한 기대감이 분명히 있다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시장의 흐름들을 약간 보실 필요가 있고 또 종목별로도 21선 지지 패턴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피 부분, 코스닥 부분들도 지금 코스닥 부분들은 이격이 높지는 좀 않는 상황이 되는데 다시 이 직전 고점에 대한 까지는 올라가지 못하고 미리서 약간 좀 살짝 숨고르기 국면에 좀 해당이 되는데 이 부분들도 다시 한번 반등에 좀 성공할 걸로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코스닥 부분들이 계속해서 테마적 강세가 지속이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코스피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은 밸류업, 그다음에 저 PBR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약간 먼저 스타트를 이제 끊었다고 하면은 3월 같은 경우는 코스닥이 다시 이제 테마별 섹터별로 왕성하게 어떤 그 신경제 포진이 좀 돼 있기 때문에 한번 시세가 이제 펼쳐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코스닥 위주로 탄력이 나와줄 수 있는 3월이 좀 될 수밖에 없다 좀 생각이 되고 또 오늘도 마찬가지 상대적으로 코스닥이 상승폭이 컸던 것도 이러한 요인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좀 됩니다. 자세한 부분들은 아래 초록 밴드에 매일 아침 현재 장 시작 전에 전일 시장 정리도 하고 하기 때문에 초록 밴드 많이 좀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급등주 대박쇼 오전장 하상한가 시간입니다. 앞서 증시 흐름 좀 짚어주셨는데요. 어제는 우리 시장 좀 급락이 나오면서 걱정이 되긴 했지만 오늘은 상승하는 흐름 좀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전부터 계속해서 좋은 흐름 좀 유지하고 있고요. 코스피는 계속해서 오전 대비해서 상승 탄력 좀 높여가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3월 달 들어서 다시 한번 시세가 좀 상승할 수 있다, 지수가 잘 갈 수 있다라고 여러 차례 좀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특히 코스닥 위주로 시세를 좀 분출할 섹터들이 좀 몇 가지 있으니까요. 먼저 전략 좀 미리부터 세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어떤 종목들 미리 주목해보면 좋을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초록밴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초록밴드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습니다.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시면 더 많은 정보 함께 받아가실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오전장을 더 빛내줬던 하상한가 종목들 이어서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바이오다인입니다. 바이오다인은 보통주 한 주당 4주를 배정하는 무상증자를 결정했습니다. 오늘은 이 무상증자 권리락 효과로 상한가를 기록했는데요. 신주 배정 기준일은 오는 29일, 신주 상장 예정일은 다음 달 22일입니다. 두 번째는 더 E&M입니다. 더 E&M은 글로벌 금융투자사 OWI와 합작 법인 설립 의향서를 체결했다라는 소식 속에 오늘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마지막은 SNS텍입니다. EUV 핵심 부품인 펠리클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파운드리 증설 등 호재와 맞물리면서 오늘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전장을 빛내줬던 하상한가 종목들 함께 좀 살펴봤습니다. 이 중 베스트 종목 한 종목 더 만나볼 텐데요. 어떤 종목 꼽아주셨을까요? 예, SNS텍입니다. 네, 오늘 장 베스트 종목은 SNS텍입니다. 요 며칠 사이는 좀 부진했는데요. 다시 좀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 특별한 이슈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상승하는 이유는 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예, 아무래도 AI 반도체 순환매가 왕성하게 좀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SNS텍이 뭐 하는 회사냐?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은 미세 공정으로 갈수록 회로를 계속 미세하게 좀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또 이런 공정을 가지고 이제 TSMC와 삼성 파운드리가 무한 경쟁을 좀 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미세 공정으로 갈수록 회로를 이제 그리는 그런 포토 공정의 과정들이 필요해 보이는데 일반적인 포토 공정이 아니라 EUV 극자외선을 보이는 이걸 가지고 하는 포토 공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EUV 공정의 EUV 장비가 굉장히 초고가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여기서 EUV 어떤 장비를 가지고 포토 공정을 하는데 필요한 현재 어떻게 보면은 이 회로 원판이 이제 블랭크 마스크고요. 여기다 이제 회로를 어떻게 보면 슬라이드를 만드는 형태로 실제 이제 판을 이제 가공하는 부분들이 이제 포토 마스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포스터 마스크를 만드는 온판, 블랭크 마스크를 생산하고 있고요. 또 이런 부분들은 첨단 장비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포토 마스크를 이렇게 감싸는 어떤 그 커버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펠리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펠리클도 EUV용 장비로 생산을 하는데 이 부분들이 이제 첨단 기술이 들어가고 또 실제적으로 소모가 자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오리지널 이제 반도체의 어떤 공정에서 사실은 EUV가 대장주 역할을 상당히 많이 했었습니다. 지금 후공정에 많이 밀려서 빛을 발하지 못하지만은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SNS텍이 오늘 급등을 물론 상한가는 가지 못했습니다만 상한가 근접하게 갔던 그런 부분에 어떤 흐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주목을 좀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좀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 18,000짜리가 이걸 보시면은 63,000원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가파르게 상승했죠. 그래서 올해 상반기까지만 해서도 상당히 열풍이 불었던 그런 부분이 해당이 되는데 지금은 가격 조정 기간 중 쌍바닥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현재 그 AI 반도체 이쪽에 어떤 흐름에 전혀 맥을 현재 힘을 쓰지 못하는 부분들이 약간 전공정 장비인데 전공정 장비의 또 순환매가 다시 한번 뭐 들어와 주고 있고 뭐 주성엔지용도 마찬가지 급등을 해주고 있는데 전공정 장비가 조금 힘을 쓰는 모습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약간 보실 필요가 있는데 이제 차트를 통해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보면은
현재 7월 달에 고점이었고요. 가격 조정, 그다음에 쌍바닥, 기간 조정, 거의 작년 11월, 올해 2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약 5개월 주기 사이클의 어떤 쌍바닥 패턴의 움직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장대 양봉이기 때문에 현재 관점에서 보면은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이 뭐 진행이 돼야겠죠. 그런 부분이 좀 있고 이유 비용의 어떤 장비 어떤 섹터 또는 전공정 부분의 장비 쪽의 어떤 흐름들 이러게 대해서 궁금하시다 하신 분들은 아래 초록 밴드로 오시면은 더 자세하게 제2의 SNS텍의 또 순환매 종목군들 제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베스트 종목 먼저 함께 좀 살펴봤습니다. SNS텍이고요. 애플도 10년 동안 투자하고 있던 애플카를 포기하고 이제 AI에 조금 더 집중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만큼 AI 산업의 성장성은 앞으로 더 커질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렇다면 AI 반도체, 특히 또 전공정과 관련된 종목들 또한 앞으로 좀 시세를 분출할 가능성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판단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2의 SNS텍 종목들도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지금 바로 초록밴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시면 더 많은 정보 함께 받아가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전장 정리해 보고요. 이어서 오후장 함께 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기주 종목도 두 가지 준비해 주셨는데요. 첫 번째는 어떤 종목일까요? 예, 에코프로 BM입니다. 네, 첫 번째 종목 에코프로 BM입니다. 제가 앞서서 오프닝에서도 살짝 언급하긴 했지만 이제 코스피 이전 상장 초읽기에 좀 들어갔습니다. 오늘은 이 부분이 좀 부각이 됐다라고 봐야 될까요? 예, 아무래도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2차 전지 같은 흐름이 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양극재 이제 대장주이기 때문에 이제 에코프로 BM, 이제 포스코 현재 퓨처엠 이런 부분의 선도 주자 쪽에서 또 가장 앞서 있다 이렇게 좀 생각되기 때문에 오늘 시세 부분들이 일단 이전 상장 호재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먼저 움직여주고 있고 또 2차 전지가 사실은 낙폭 과대가 상당히 많이 됐습니다. 종목별로 굉장히 좀 탄력적으로 약간 움직여주는 경향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무거운 시총이 약간 무거운 어떤 부분이지만은 오늘 가볍게 이제 크게 급등했다. 물론 이제 장중 조정이 있지만은 이런 흐름이 좀 있기 때문에 오장 뭐 공략을 좀 하셔도 좀 되지 않느냐. 또는 뭐 중기로 바라봐도 되겠죠. 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기업 내용은 좀 생략을 하고요. 좀 잘 아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이제 차트로 넘어가 보면은 자, 여기서 그 한번 58만 원이니까 60만 원대 좀 있죠. 근데 60만 원대가 거의 한 반토막이 되면은 30만 원 정도 좀 되는 부분인데 30만 원도 더 깨진 부분들이 있었죠. 그래서 반토막이 상당히 더 났던 부분이고 또 이 부분들이 좀 반토막이 이제 저항으로 좀 작용이 됐다가 다시 한번 그러니까 저점이 높아지는 이중바닥을 보였다가 지금 21선 돌파 안착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다시 한번 추세 반전이 지금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갭상승들이 좀 일어나는 그런 부분인데 시가에서 이제 지지를 보여주면은 이제 매물 소화 과정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보드 흐름 뒤에 다시 한번 가줄 확률이 많은데 2차 전지에도 순환매 좀 시총이 약간 가벼운 종목의 또 순환매가 확실하게 좀 나와줄 수가 있기 때문에 에코프로 BM도 약간 중기적이지만 단기적으로 바라볼 때는 2차 전지에 대한 순환매 종목군들을 좀 집중할 필요가 있고요. 또 자세한 부분들은 아래 초록 밴드에서 좀 자세하게 좀 제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종목 확인해 봤습니다. 에코프로 BM이고요. 2차 전지가 최근 들어서 그래도 좀 저점을 바닥을 확인했는지 다시 한번 좀 올라오는 종목들이 몇몇 보입니다. 모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종목별로도 섹터별로 움직임이 좀 좋은 부분들이 있는데요. 양극재 부분도 다시 한번 좀 움직일 수 있을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 BM은 오늘 갭상승 좀 출발하긴 했는데요. 좀 밀리면서 지금 시각 기준으로는 9.7%의 상승률 현재 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차트상으로 봤을 때 다시 한번 추세 반전이 진행될 수 있다라는 부분 짚어주셨으니까요. 이 부분까지 함께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종목도 만나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종목일까요?
인벤티지 랩입니다. 네, 두 번째 종목 인벤티지 랩입니다. 어제 뉴욕 증시에서 바이킹 테라퓨틱스 이 종목이 121%가 넘게 상승을 좀 마감했습니다. 비만 치료제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임상 결과를 내놓았기 때문인데요. 덕분에 우리 시장 안에서도 이 비만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이 좀 잘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이 종목은 왜 오후장에 좀 주목을 해야 될까요? 인벤티지 랩을 현재 가장 어떻게 보면은 주목을 좀 해야 되는 부분들은 지금 이제 트렌드 부분들은 이제 비만, 당뇨 치료제 이에 대한 열풍들이 있는데 이에 대한 열풍을 불어올 수밖에 없는 것은 현재 한 번 맞으면은 보통 한 달 또는 일주일에 한 번 또는 한 달에 한 번 맞을 수 있는 어떤 편의성이 가장 중요한 열풍의 주인공이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는데 결국은 약물에 대한 제형 변경 기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장기 지속형 주사제 또는 제형 변경 이쪽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이제 필요해 보이는데 제가 이제 지난 얼마 전에 이제 제시를 좀 했던 펩트론이 스마트 대포 기술로 약물 한 번 주사를 맞게 되면은 서서히 약물이 이제 방출이 되는 이제 서방정 관련된 개념의 또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했죠. 근데 인벤티지도 방식은 좀 다르지만은 마이크로 플루이드라는 기술을 가지고 약물이 서서히 바이오 약품이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어떤 기술 이런 부분이 이제 두각을 받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치매 치료제라든가 비만 당뇨 뭐 한 달에 한 번, 석 달에 한 번만 맞게 될 수 있는 구조. 이건 사실은 엄청난 획기적인 어떤 성과인데 인벤티지럽도 이런 것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2의 어떻게 보면은 펩트론이라고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인벤티지 랩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자, 차트를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은 자,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은 저점, 고점 8,000원, 9,000원짜리가 약 3배 좀 넘게 올랐죠. 그리고 나서 이 수급이 많이 빠지면서 저점까지 온바닥까지는 가지 않고 약 4분의 1 정도에서 약간 멈춰주고 있으면서 다중바닥을 좀 찍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 최근 마지막 급락에 대한 절반을 좀 회복을 좀 하려고 좀 시도를 좀 하고 있죠. 오늘 이제 갭상승이 됐지만은 약간 밀려줬지만은 현재 수급적으로 보면은 종가상은 이제 플러스이기 때문에 거래량들이 다소 이제 부진해서 매물 때문에 밀렸지만은 바이오 부분들이 가장 물론 이제 선도주라든가 AI 쪽 뭐 이런 쪽은 많이 올랐지만은 전통적인 제약 바이오들은 아직 시작도 안 한 종목이 거의 많습니다. 오히려 이제 신저가 나오는 것도 많기 때문에 마지막 남은 노른자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인벤티지도 마찬가지로 보시면은 되지 않겠냐 좀 생각이 돼서 오후장에 이제 공략주로 이제 제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종목까지 함께 좀 확인을 해봤습니다. 제2의 펩트론이라고 표현을 또 해주셨는데요. 펩트론 주가는 방금 확인해 보니까 지금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오면서 오늘 장에서는 하락하는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제2의 펩트론으로 인벤티지랩 오늘 오후장에서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남은 또 핵심 종목이다라는 강조까지 해주셨으니까요. 이 부분까지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전장 하상한가 종목들 그리고 오후장을 대비할 인기주 종목까지 만나봤고요.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급등주 대박쇼, 임팩트 대박쇼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문가님께서 주목하고 계시는 증시 이슈를 소개해드리고요. 관련된 수혜주들까지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제 이슈 포커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이슈 포커스 시간에는 인공장기 관련된 부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또 100세 시대라는 말이 있죠. 의료기술이 워낙 좋아졌다 보니까 인간의 평균 수명도 좀 크게 늘어났습니다. 장기 이식 같은 경우에는 기다리고 있는 대기자 수가 매년 늘어나고 있고요. 2021년 기준으로 봤을 때 하루 평균 17명의 환자가 매일 대기하던 와중에 좀 사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기 이식에 대한 수요보다 지금 공급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산업에 대한 성장성 뛰어나다라고 평가를 하는 부분 많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이 인공장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앞으로의 성장성은 어떻게 될지, 어떤 종목들을 수혜주로서 주목해보면 좋을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오늘은 이제 바이오에 대해서 좀 섹터별로 좀 세밀하게 계속해서 시리즈로 가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바이오에 대한 인공장기, 대체 장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인공장기, 보통 이제 장기에 있던 종류 부분들은 우리가 잘 많이 아시다시피 무균대지를 통해서 여기서 얻어지는 어떤 장기 이 부분들이 이제 이종장기라고 하죠. 그래서 이거는 임상 이제 초기 단계에 머물기 때문에 상용화 길은 아직까지도 이제 가야 할 길이 상당히 멀다. 또 시세가 난 종목군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두 번째 이제 부분들은 뭐냐면은 현재 인공장기는 있지만은 세포 기반으로 해서 형태만 이렇게 만들어지는 그런 부분의 어떤 그 섹터가 좀 있습니다. 세 번째는 IT 기기처럼 어떻게 보면은 인공적으로 뭐 인공심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많은 어떤 시장이 열려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듭니다. 제일 먼저 인공장기는 현길조나 무균대지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대쥐의 어떤 그 장기를 사람에게 바로 이식을 하게 되면은 급성 면역 거부입니다. 딱 하자마자 수초 만에 이제 굳어지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면역 거부 현상이 좀 일어나는데 결국은 돼지의 어떤 장기를 사람처럼 인식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면역 거부 유전자를 하나씩 둘씩 계속해서 이제 제거해 나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수명이 뭐 몇 개월씩 늘어나는 부분이 있고 몇 개월 가지고는 되지는 않죠. 그래서 최소한 몇 년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면역 거부의 유전자를 찾는 어떤 과정들이 이제 필요해 보이는데 어느 정도 진척은 많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유전자 어떤 편집 기술이 계속해서 발전되면은 이 시장도 조만간 열려지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자, 가장 중요한 것은 원리적인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돼지 난자에 사람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어떤 그 휴먼 면역 거부를 이제 없애는 유전자 부분들을 이제 제거하는 그런 부분이 좀 됩니다. 흔히 말하는 휴머나이즈드 현재 이게 돼지 이게 다시 말해서 인간화된 돼지의 인간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돼지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윤리적인 논쟁이 상당히 많이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첨생법이 약간 개정이 되면서 많이 완화된 추세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예전에는 뭐 꿈도 못 꾼 개념이었죠. 그런 부분인데 이제 국내 이종장기 쪽은 옵티팜, 제넨바이오,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들이 계속해서 이제 발전이 좀 될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참고할 필요가 있고 TNR, 뭐 바이오팹이나 오가노이드 사이언스 이런 부분들은 인공지지체, 인공적으로 만드는 지지체 역할을 좀 하기 때문에 완벽한 어떤 장기 대체는 아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계 장비 또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평가를 하는데 몸속 내부에다가 어떤 대체 용품을 좀 만드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죠. 근데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웨어러블 로봇입니다. 이거는 몸 외부에 어떤 장치를 도용하는 부분이 좀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하체 어떤 그 마비 환자가 휠체어를 타고 걸어가는 부분인데 뭐 계단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활동을 못 하죠. 그래서 걸어가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그 대체 부분들이 계속해서 발전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보면은 어떻게 이제 인공장기를 만드느냐 하는 부분인데 줄기세포를 가지고 유전자 편집된 줄기세포를 가지고 바이오잉크를 가지고 어떤 지지체 형태의 어떤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부분이 좀 있으면은 면역 거부 현상이 확실하게 이제 제거가 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죠. 그래서 그런 시장이 많이 커질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다음 장 보시면 알겠지만은 인공기, 그다음에 인공 피부 뭐 이런 쪽에 또 어떤 그다음에 인공혈관 이런 것들의 시장이 계속해서 어떤 커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뼈 이런 쪽에 좀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이런 시장이 계속해서 커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결론적으로 봤을 때 이쪽 관련된 종목군에 대해서 이쪽에 도전하는 기업에 대해서 오늘 좀 알아보도록 좀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슈 포커스 인공장기 관련한 부분 좀 짚어봤습니다. 돼지 등을 기반으로 하는 이종장기, 그리고 세포를 기반으로 하는 인공장기, 그리고 전자기기를 좀 기반으로 하는 또 인공장기 이렇게 세 가지 좀 나누어서 좀 살펴봤고요. 유전자 편집 기술이 계속해서 발전돼서 갈수록 이 시장 또한 함께 좀 개화를 해 나갈 것으로 전망이 좀 되고 있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건 공급보다 수요가 지금 계속해서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성장성은 앞으로 좀 열려 있다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관련된 수혜주들 어떤 종목이 있을지 궁금하실 텐데요. 잠시 후에 함께 확인해 볼 거고요. 저희는 먼저 지난 종목들부터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0%가 넘는 수익률을 달성한 명예의 전당에 오른 종목들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이렇게 해서 명예의 전당에 오른 종목들 화면을 통해서 살펴봤고요. 이번에 AS에 볼 종목은 10월 20일에 소개해드렸던 탑 머티리얼 다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최초로 고성능 LFP 배터리에 들어가는 양극재 개발을 완료하고요. 설비 투자 소식도 함께 전한 바가 있습니다. 전문가님, 다만 요즘에 2차 전지가 이제 바닥을 찍었다라고 생각하고 투심이 조금씩 살아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다 살아난 건 또 아니기 때문에 이 종목을 좀 주목해볼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예, 일단은 뭐 양극재라든가 또 현재 이 2차 전지 배터리 공급 과잉에 어떤 시달리는 부분들이 좀 해당이 되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중장기 성장 추세에서 계속해서 이제 증설이 좀 해나갈 어떤 생산 개파를 늘려가야 할 부분인데 일시적인 공급 과잉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미국에서 또 유럽에서 선제적인 어떤 투자들이 일어났는데 탑 머티리얼즈 부분들은 2차 전지의 장비, 생산 라인의 턴키를 할 수 있는 유연 업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이 한 업체에서 모든 걸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업체에 가지고 이제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요거를 턴키로 수급하는 어떤 구조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컨설팅까지 같이 진행이 되죠. 그리고 2차 전지에 대한 또 양극재 제조 기술 부분, LFP뿐만 아니라 하이만간 계열의 어떤 그런 부분도 같이 연구 개발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밸류에이션이 증가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2차 전지의 또 공장 증설이 또 전기차뿐만 아니라 2차 전지의 부분들이 현재 북미에서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성장성으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10월 말에 제시를 좀 했던 상황이죠. 그래서
최고 안 좋은 상황에서 제시를 했던 상황인데 결국은 이런 부분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좀 제시를 했을 때가 이 가격대였죠. 그런데 한번 크게 급등했다가 다시 온바닥까지 쌍바닥까지 왔습니다. 쌍바닥까지 오고 이 박스권 상단을 돌파를 해주고 계속해서 가고 있죠. 조만간 뭐 명예의 전당에서 벨 종목군 중에 하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결론적으로는 이 고점 그다음에 쌍바닥 그다음에 이 박스권 상단 요거를 계속해서 연속해서 쉬지 않고 돌파를 했습니다. 물론 지금 조정을 보일 자리지만은 특별한 이유 없이 한번 3단으로 그러니까 1단 그다음 여기서는 1단, 2단 또 숨구르기 하고 또 3단으로 진행이 될 여지가 상당히 많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박스권 전체 박스권의 상단도 돌파가 될 수 있다. 그래서 2차 전지 장비주도 우리가 이 소재뿐만 아니라 또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탑 머티리얼처럼 올라갈 수 있는 2차 전지 이제 장비주도 우리가 주목을 해보자. 자세한 부분들은 아래 노란톡 오시면은 아래 초록 밴드 오시면 됩니다. 수익률이 98.19죠. 2% 부족합니다. 그만큼 막강한 파워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2차 전지 장비 순환매 초록 밴드에서 자세히 분석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AS로 탑 머티리얼이라는 종목 함께 좀 살펴봤습니다. 차트상으로 박스권 상단을 돌파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 좀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10월 20일에 소개해드린 이후 지금까지 기준으로 고점 대비 98.19%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한 2% 가까이 좀 못 미치는 수준인데요. 곧 있으면 또 명예의 전당에서 이름을 좀 올리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늦었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제2의 종목들도 함께 좀 받아가실 수 있겠는데요. 초록밴드 지금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시면 제2의 탑 머티리얼 종목들까지 함께 만나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AS까지 맞춰보고요. 저희는 수혜주들 만나러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위 동메달부터 만나볼 텐데요. 어떤 종목일까요? 예, 3위 동메달 종목은 LNK 바이오입니다. 네, 3위 동메달 종목 LNK 바이오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좀 최대 악재로 여겨졌던 소송 리스크가 이제는 좀 작년 말에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에서도 좀 더 지금보다는 훨씬 더 적극적으로 판로를 좀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어떤 부분 때문에 동메달로 또 선정해 주셨을까요? 예, 대체 장기뿐만 아니라 신체 내 이식할 수 있는 인공적인 어떤 부품 이런 부분들도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면은 보통 임플란트를 많이 좀 생각하실 겁니다. 임플란트 하는 부분들이 이제 대세고 또 어떻게 보면은 관절이라든가 이렇게 아팠을 때 이제 고관절 수술을 하는 것도 인공 관절이죠. 이거 이제 대세가 좀 작용이 되고 있는데 이쪽 부분들은 많이 상용화가 좀 됐습니다. 근데 새롭게 이제 떠오른 부분들이 척추 임플란트. 그러니까 척추에 이제 상당히 문제가 돼서 요거에 대한 뭐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부분이 있지만은 대체 임플란트로 하는 그런 부분인데 LNK 바이오에서 이런 경추형, 뭐 그다음에 흉요추형, 천추형 각종 어떻게 보면은 척추 대체 용품 이런 부분들을 공급을 좀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완벽한 기술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약간 보실 필요가 있고 또 과거의 어떤 주력 제품에서 또 현재 첨단 제품 높이 확장 게이지를 만들어 조절할 수 있는 뭐 그런 어떤 첨단 기능이 더 추가가 됐던 그런 부분에 대한 임상에서 통해서 또 뭐 판매 허가까지 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시장에 대한 어떤 성장성이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이 업체를 이제 보셔야 되는데 이 업체가 이제 가능한 부분들 현재 부품 같은 경우는 현재 사방에서 어떻게 보면은 수술적인 측면에서 가능한 수술요법으로도 통용이 될 정도로 좀 완벽한 기술력을 좀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이 제품을 보셔야 되는데 지금 이제 보시고 계신 게 어떤 척추 관련된 어떤 이 엑스레이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대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시장이 이제 커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또 이거는 뭐 현재 수술 관련된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약간 높이도 약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있기 때문에 이 시장이 우리가 임플란트 똑같은 개념으로 척추 임플란트 시장에 새로운 어떤 뉴페이스로 등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보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LNK 바이오를 한번 보셔야 된다. 좀 생각이 되는데 차트를 이제 보시면은 알겠지만은 전혀 이제 시세가 크게 지금 나진 않는 어떤 뉴페이스 종목에 좀 해당이 좀 되고 있습니다. 뭐 그래서 이제 동메달로 좀 지정을 좀 한 건데요. 차트를 보시면은 최근에 이제 저점에서 최근에 다시 한번요. 예. 최근에 이제 저점에서 보시면은 삼중 바닥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은 이 하단선 최근에 이제 지지를 받고 있고요. 또 고점과 고점이 낮아지는 어떤 그 부분으로 보시면은 전체 크게는 이제 삼각수렴형 형태가 좀 진행이 되고 있고 여기서 이제 반전이 좀 진행이 될 차트다. 쉽게 말하면은 거의 이제 안습인 차트인데 이런 차트가 나중에 두고 보면은 또 바이오 바람이 불면은 또 신고가 가 있고 그렇습니다. 또 시총이 한 1,400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또 탄력적으로 가볍기 때문에 척추 임플란트에 대한 세계적인 기술력 이런 부분 때문에 자 동메달로 지정을 좀 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동메달 종목 먼저 만나봤습니다. LNK 바이오인데요. 치아 임플란트는 좀 많이 들어봤었는데 또 척추 임플란트는 또 생소하게 느껴졌습니다. 이 척추 임플란트와 관련해서 또 주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시총도 좀 가볍기 때문에 제약 바이오단에서 만약에 수급이 좀 들어오게 된다면 탄력성 있게 움직일 수 있다는 부분 또한 장점이 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확한 매수, 매도 타이밍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초록밴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바로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해 주시고요. 들어오시면 정확한 정보들 더 함께 받아가실 수 있겠습니다. 자, 2위 은메달 종목도 만나보겠습니다. 2위는 어떤 종목일까요? 예, TNR 바이오 랩입니다. 펩입니다. 네. 은메달 종목 TNR 바이오 펩이라는 종목입니다. 3D 프린팅 이 기술을 좀 시작으로 해서 점차 좀 산업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 기업이고요. 이 기술을 좀 기반으로 해서 3D 프린팅을 통해서 손상된 조직이나 장기를 좀 만들어서 인공 장기를 사람 몸에 이식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목표라고 합니다. 어떤 부분 때문에 또 은메달로 선정을 해주셨을까요? 예, TNR 바이오펩은 다소 생소한 부분이 있지만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3D 프린팅이 이제 대세로 작용이 되고 있죠. 건축물도 뭐 3D 프린팅으로 좀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좀 해당이 되는데 인공장기 부분들도 3D 프린팅으로 하는 시대가 이제 펼쳐지는데 요거에 대해서 가장 앞서 있는 선도 어떤 기업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인체라는 것은 어떤 이물질이 들어오게 되면은 요거에 대한 면역고비 현상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어떤 물질이든 간에 금속 물질이나 또는 유전자가 다른 어떤 물질이든 간에 그런 부분이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부패한다든가 뭐 여러 가지 어떤 안 좋은 부분들이 좀 일어나는데 그걸 이제 극복을 좀 하는 것들이 이제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3D 프린팅 소재 쪽을 뭘 하느냐 하는 것들이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부분들은 생분해성, 생체 재료 그런 부분들이 좀 이걸로 어떤 프린팅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을 만들 수 있는 부분들, 그 다음에 하이드로젤, 그 다음에 그 세포를 가지고 만드는 그런 어떤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줄기세포 관련된 부분이죠. 요걸 가지고 현재 어떻게 보면은 제품을 만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어떤 캐시카우 역할을 하는 것들은 창상 피복제, 피복제로서 어떻게 보면 피부 연구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또 핵심으로 하고 있는 부분들이 무세포 대체 진피라고 해서 ADM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요거 부분들은 무세포라는 것은 어떤 이야기냐면은 실질적으로 어떤 피부 용도 현재 어떻게 보면은 피부 용도 인공 피부 용도로도 활용할 수도 있는 거고요. 여러 가지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데 이 인간의 세포를 그대로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세포 외에서 유전자를 전혀 뺀 나머지 이제 재료를 가지고 이걸 제품을 만들게 되면은 인간의 몸 안에 들어왔을 때 전혀 그 다른 어떤 이물질로 어떻게 보면 인식하지 못하고
여기에 어떻게 보면은 신경세포하고 혈관세포가 침투하고 자라나는 그런 효과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대체 진피 시장이 인공진피 시장이 굉장히 커지는 그런 효과를 약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TNR 바이오팩 같은 경우도 다양한 거에 대한 어떤 제품의 또 출시 또 연구 파이프라인들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또 하나의 부분들은 3D 세포 치료제 다양한 파이프라인들을 가지고 있죠. 연골세포라든가 인공혈관, 그다음에 심장 관련된 부분적인 부분들이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성장성이 많이 커질 수가 있는 그런 사항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TNR 바이오팩도 이런 어떤 흐름에서 어떤 그 나름대로는 괜찮다. 좀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차트는 별로 그렇게 좋지는 못하죠. 네. 자, 역배열의 가장 최고봉을 달리는데 4만 원짜리가 지금 6천 원짜리까지 빠졌습니다. 신저가를 갱신하려고 하는데 저는 봤을 때는 현재 어떻게 보면은 쌍바닥 패턴으로 보실 수가 있다. 좀 생각이 됩니다. 더 자세한 부분들은 아래 초록 밴드로 오셔서 자세하게 그 좀 많은 정보 얻을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네요. 네, 이렇게 해서 은메달 종목 함께 좀 확인해 봤습니다. TNR 바이오펩이란 종목이고요. 3D 세포 치료제에 있어서 또 강력한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 시세를 분출한 적이 없기 때문에 전문가님께서 이 차트 좀 안습이다라고 표현하시면 또 몇 달 있다가 또 혹은 몇 주 있다가 또 급하게 또 상승을 하는 추세를 좀 보이기도 했으니까요. 이 종목 또한 관심 종목으로 함께 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금메달 종목도 만나볼 텐데요. 오늘 또 수요일이기 때문에 종목명은 공개가 되지 않습니다. 일단 힌트부터 함께 좀 들어볼게요. 어떤 힌트 주실까요? 예, 이름에 이제 바이오가 들어갔습니다. 너무 예. 평범한 거 아닌가요? 예, 예. 바이오? 네, 예,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종목명에 바이오 들어간다라는 힌트 주셨습니다. 자, 그럼 어떤 이유 때문에 금메달로 선정해 주셨는지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업체 같은 경우는 현재 어떻게 보면 인체 조직 이식제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장주 역할을 충분히 좀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보시다시피 피부, 뼈, 그다음에 근막뿐만 아니라 뭐 인대, 뭐 이런 다양한 어떤 이식제 포트폴리오의 또 구축을 좀 하고 있는 부분이 가장 강점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드는데 그중에서 이제 시장의 파이가 굉장히 커지는 부분들이 뭐냐면은 현재 어떻게 보면은 현재 유방 재건 시장, 그다음에 퇴행성 관절염 시장 이 부분들이 가장 커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자, 그런 관점에서 시장의 흐름들을 보실 필요가 있는데 결론적으로 보면은 연골 세포 부분들을 직접 줄기세포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인공적으로 다른 사람의 것들을 만들어서 요거를 면역거부를 없애는 거죠. 실제 주입을 하는 그런 메가카티 치료 기전을 좀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의 어떤 메커니즘을 보고 있는데 이 시장도 많이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 콜라겐 부분이죠. 콜라겐 부분들을 우리가 이 피부 미용에서는 뭐 콜라겐이나 뭐 필러 이런 것들을 하게 되지만은 몇 달 후가 되면 없어지는 부분들이 있지만은 ECM으로 하는 그런 부분들은 ECM 안에 여러 가지 세포나 신경세포나 지방세포가 자라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몇 달이 지나도 어떤 그 형태를 거의 유지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피부 미용의 어떤 시장도 뭐 진출을 하고 있다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이 시장이 어떻게 보면은 필러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보톡스 필러뿐만 아니라 새로운 개념의 그런 부분들을 들고 나왔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재건 수술 이 부분들이죠. 그래서 안에 어떤 부분에 이 대체용품을 좀 채워주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제가 좀 전에 이야기했지만은 다른 것들을 하게 되면 면역 구조가 굉장히 이제 심해지는데 대체 진피나 이런 것들을 했을 때는 모두 신경세포나 어떤 혈관이 자라기 때문에 인간 조직과 똑같은 효과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완벽하게 재생이 될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성장성이 굉장히 커질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자, 그런 관점에서
이 업체가 약간 뭐 대장주 역할을 좀 해줄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좀 청해야 됩니다. 자, 종목명이 궁금하시면은 아래 초록 밴드에 오시면은 자세히 안내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금메달 종목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종목명에 바이오 들어간다라고 힌트 좀 주셨고요. 정확한 종목명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지금 바로 초록밴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시면 종목명 받아가실 수 있겠고요. 마치기 전에 특징적인 종목들 좀 보도록 할게요. 실적 발표 한국가스공사 실적 발표했는데요.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36.9%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스요금 인하 여파로 인해서 적자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미수금 회수 그리고 배당에 대한 불확실성도 함께 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 기준으로 한국가스공사도 5% 정도 밀리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현대차는 배당락을 맞았는데요. 오늘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2% 정도 상승하면서 지금 하락분 조금은 회복한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특징 종목까지 함께 좀 짚어봤고요. 저희는 마치기 전에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이슈 포커스에서는 인공장기 살펴봤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함께 살펴봤고요. 유전자 편집 기술이 또 발전할수록 이 시장도 함께 계속 커질 것이다라는 점 함께 언급해 주셨습니다. 오늘 시장 안에서는 2차 전지, STO, 반도체 쪽에서 시세가 나고 있으니까요. 순환매 전략 취해 보시고요. 오늘장 베스트 종목은 SNS텍입니다. 오늘 장중 흐름 끝까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이외에 당사를 사칭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까요. 이 점 조금만 더 유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성공적인 투자 전략 세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